저희 남편이 예전에 술을 아주 많이 그리고 매일 마셨어요. 예, 지금은 끊은 상태지만은 그래도 간 건강이 걱정되거든요. 예, 그래도 다행인 게 올해 국가검진 대상자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간 검사를 조금 더 정밀하게 받고 싶은데 국가에서 하는 간 검사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추가로 받으면 좋은 간 검사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건강검진을 새해부터 알아보고 계신다는 점 너무 칭찬해드리고 싶은데요. 연말에는 검진 예약이 몰려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초에 이보혜 선생님처럼 미리 계획을 세워 여유 있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남편분처럼 과거에 술을 많이 마셨다던가 간질한 가정력이 있는 분들은 국가검진이라도 꼭 받으시는 거를 권고해드리는데요. 우선 간과 관련된 국가검진은 간 기능 검사가 있습니다. 국가검진 받을 때 혈액 검사 많이 하시죠? 그 혈액 검사 결과표를 보면 숫자가 참 많습니다. 이 여러 수치를 보고 저희가 간 기능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들어보신 것이 OTPT라고도 알고 계시는 AST, ALT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간세포가 얼마나 손상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병원이나 검사 기관마다 정상 기준 범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40 미만이면 정상으로 저희가 간주를 하게 됩니다. 간에 어떠한 염증이 생겼다든지 급성 간염이 있을 때는 이 수치가 확 증가하게 됩니다. 또 많이 질문하시는 감마 GPT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이 수치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많이 증가하게 되고 또는 담도 쪽에 문제가 있을 때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간만 있거나 약물 때문에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마GT 단독으로 올라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간암 조기 발견을 위한 혈액 검사도 있는데요. 종양 표지자라는 검사인데 AFP 검사입니다. 이 검사도 국가검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표 받아서 이거 쫙 봤는데 감마 GPT가 그거 하나만 높게 나와서 걱정했는데 요거 단독은 조금 걱정을 덜 해도 된다는 네, 건가요? 이는 맞습니다. 지금 되게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오, 그러게요. 네, 이분은 대표적으로 술을 많이 드셨던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분인데요. 보시는 예. 것처럼 세 가지 수치 모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이거 받아놓은 거 검진표 있으시면은 좀 확인해 보시면서 보면 좋겠네요. 네,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모두 간 기능 검사를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이 말씀드린 검사들은 아주 기본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수치를 통해서 간의 이상 신호를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실제로 간 내에 혹이 있는지 지방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하는 데 좀 한계점이 있어서요. 간 수치가 높든지 아니면 평소에 술을 좋아하신다든지 좀 비만이라서 지방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상복부 초음파를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상복부 초음파는 이게 국가검진에 들어있는 건가요? 바이러스 간질환이 있는 분들은 1년에 2번 상복부 초음파를 무료로 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일반 국가건강검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데 많이들 모르고 계십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또 젤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이미 받아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배에다 젤을 바른 뒤에 초음파 기계를 대고 화면을 통해서 장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위쪽에 이제 제가 검사를 하는 사진이 있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왼쪽이 정상간, 오른쪽이 지방간 환자의 초음파입니다. 정상간은 간도 깨끗하고 혈관 구조도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 반면에 지방간이 있으면 지방이 끼어서 전체적으로 뿌옇게 보이고 정상적으로 보여야 될 혈관 구조들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뿌옇구나 지방간은. 네. 또 이 검사는 간뿐만이 아니라 췌장, 담낭, 담관, 신장 이런 다른 장기 상태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임산부에게도 안전하고 인체에 해도 전혀 없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사법입니다. 혹시 남편분이 조금 비만하다든지 가족 중에 간질한 가족력이 있으실까요? 저희 남편이 팔다리는 가는데요. 유독 배가 나왔어요. 우리 아빠랑 똑같다.
소위 ET 체형이라고 하죠. 예. 네, 이게 딱 흔히 말하는 복부 비만, 의학적으로는 중심성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팔다리는 말랐는데 배만 나와 있으면 보통 많은 분들이 난 살 안 쪘어라고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배 안쪽에 내장 지방이 숨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겉으로는 말라 보여도 지방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복부 초음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검진이 아니니까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일까요, 비용이? 네, 가격은 이제 병원마다 그리고 검사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대략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는 환자의 증상이라든지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사하시는 기관에서 검사 전에 확인하시면 좋고요. 설령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비급여 검사를 하셔야 한더라도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방간을 진단받은 많은 분 중 가운데 내 간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간 섬유화 스캔 검사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복부 초음파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뿌옇게 지방이 있는 분들은 이 간 섬유화 검사를 통해 간에 지방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또 얼마나 딱딱한지를 숫자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지방간이 있다 해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내 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간 섬유화 검사? 네, 검사 방법은 초음파 검사와 역시 비슷한데요. 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검사대에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초음파 탐촉자를 살짝 대고요. 간에 파동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그 파동이 간에 도착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간이 얼마나 딱딱한지, 즉 간의 탄성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보통 10번 이상 측정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결과가 수치로 나오게 되는데요. 파란색 점수가 지방간의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점수는 실제로 제 환자분의 결과인데요. 왼쪽은 310점으로 아주 심한 지방간이었지만 열심히 체중 감량을 한 뒤 215점으로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렌지색 점수는 간의 딱딱한 정도인데요. 저 환자분의 경우는 아주 말랑한 상태임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사 비용은 보통 한 10만 원 정도이고요. 평소 간이 안 좋다고 들으셨거나 지방간을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복부 초음파 플러스 내 간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보혜님 조금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너무 많이 도움됐습니다. 예. 남편한테 국가검진도 받고 그 상복부 초음파 검사도 꼭 받으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음파까지는 꼭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질문 잘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또 질문 있습니다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티벗에도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선생님께 온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노후 준비를 잘하고 싶어서 이영주 쌤 나올 때마다 열심히 보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매년 인상된다고 하는데 추후 납부를 미리 하는 게 좋을지 좀 걱정이라서 질문을 합니다라고 네, 올라왔어요.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추후 납부가 좀 낯설으신 분도 계셔서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리면요. 추후 납부라는 것이 과거에 못 냈던 국민연금을 나중에 한 번에 낼 수 있는 제도가 추후 납부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추후 납부 보험료를 얼마를 내는 거냐? 이거는 과거에 못 낸 기간 곱하기 이번 달 내시는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 보험료에 따라서 추납 전체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이번 달 보험료가 10만 원이고 과거에 못 낸 개월 수가 100개월이라면 10만 원 곱하기 100개월에서 1000만 원 내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방송에 출연하면서 추후 납부는 가능한 빨리, 가능하면 올해 이렇게 하셔라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맞아요. 연말에 아침마당 맞습니다. 나오셔서 이번 달에 다 넣으시라고. 그렇죠. 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해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3%까지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보험료가 10만 원이라면 10만 원 곱하기 100개월 1000만 원 내시면 되지만 보험료가 10만 5천 원으로 오르게 되면 내셔야 될 총액이 1000만 5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 납부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더 많은 보험료율을 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빨리 하실수록 좋은데요. 올해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보험료율도 올랐지만 연금을 받는 소득 대체율도 함께 올랐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하신다면 연금액도 오르면서 좋은 혜택이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추후 납부를 아마 올해 좀 가장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0.5% 포인트씩 계속 보험료율이 올라간다는 매년. 거죠. 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거죠. 그럼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추후 납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유의하실 게 있는데요. 추후 납부를 과거에 못 낸 기간이 얼마든 간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2020년 이후에 제도가 바뀌면서 추후 납부는 과거에 못 낸 기간 중에서 119개월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이 되었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온 기간 추후 납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납부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이게 연금을 받으려고 목돈을 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후 납부를 하신 이후에 죄송하지만 일찍 돌아가시면 불리합니다. 그렇죠. 연금 많이 받으려고 돈 냈는데 일찍 돌아가시면 안 되겠죠? 아, 연금이 건강하게 그렇죠. 지내셔야겠죠. 그렇죠. 예. 뭐 연금이란 돌아가셨을 게. 경우에 유족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낸 돈 대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추후 납부 하셨다면 일단 금주금연 하시고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예.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예, 아침마당 보면서 건강 또 챙기시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군대 갔다 온 기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20, 30대도 추후 납부를 좀 하는 게 좋은가요? 네. 젊으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과거에 못 냈던 기간이 있으시니까 추후 납부를 하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젊으신 분들은 추후 납부에 대해서 약간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왜요? 국민연금 제도가 점점점 이제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사실 일찍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추후 납부를 할지 다른 걸 할지 좀 기회 비용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더 수익률이 좋은 투자를 하는 게 그렇죠. 좋을까요? 네. 뭐 우량한 주식이라든가 우량한 펀드에 투자해서 장기 투자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돈 가지고 집 살 때 보태 가지고 더 좋은 집을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저는 이제 학업을 열심히 해서 오히려 내 기술을 개발해서 몸값을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그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라고 아시죠? 예, 워렌 버핏이 이런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 앞으로 내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워렌 버핏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답했냐면 Develop yourself. 너 자신의 능력을 먼저 개발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답이네.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고려하시면서 추후 납부를 할지 내 능력을 개발할지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좋은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